자, 생각은 육체를 변화시킨다. 마지막 강의 21일 두뇌 바꾸기 4단계, 5단계 실천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 4단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2단계, 3단계를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제 4단계를 공부합니다. 4단계는 재방문입니다. 재방문. 4단계 재방문.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재방문.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글쓰기를 공부를 했죠. 글쓰기 할 때 이제 메타코그라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써놓은 그림 그리기하고도 비슷하고 그냥 막 쓰는 건데 아주 흥미진진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지면에다가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재방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글 써놓은 걸 다시 읽어봐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다가 중심되는 단어를 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바꿔야 될 분야 중에 생각나는 중심 단어. 그래서 지난주에 죄,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 써보라 그랬죠. 가지치기를 해서. 그럼 이제 이 써놓은 내용을 다시 지면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놓고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재방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각나죠? 일단 끄집어내면 가소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이제 저장돼 있을 땐 잘 몰라요. 본인도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에다 꺼내놓 보면 그것이 가소성이 생겨서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기록하는 단계고 변화에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 변화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시키기 원하는 그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진짜 안 좋은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강렬한 목표, 그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뇌수술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하고 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재방문이 참 중요해요. 1, 2, 3단계는 이제 일단 생각을 끄집어내는 쪽에 좀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제 4단계부터는 실제적으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까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 이미 써놓은 생각을 다시 천천히 살펴봐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지면 위에 써져 있는 이 생각 중에 나쁜 생각, 이제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겠죠. 그 중에 나쁜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쁜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바꿀 것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금 죄라고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개인적인,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거니까 개인적인 거라고 보면 써져 있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미움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미움은 분명히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 누구 이름이 있다고, 여기에 홍길동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미움이라는 것을 제거하기 원하는 나의 변화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걸 이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미움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미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라는 결과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좀 반대로.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을 리허설한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리허설하는 게 실제 행동하는 것과 생각 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뇌파의 그 뇌 구조의 반응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실제로 가서 내가 악수하는 거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악수하는 거하고 뇌에서 나오는 물질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는 행동은 뭐냐면 실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상 속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상 속에서 내가 이 미움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행동해 보는 것을 실제로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에서는 그렇게 한 걸로 인식해요, 이 사람한테.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걸 이제 하실 때는 바라는 결과를 상상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요 미움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생각 있죠? 이것과 반대되는 생각일 거 아니에요, 이 미움과. 좋은 생각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것까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홍길동이를 내가 미워해요. 얘를 죽이고 싶어. 얘를 죽이는 게 내 일생의 목표야. 근데 이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홍길동이와 화해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상상. 그게 바로 재방문이에요. 이게 재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합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계속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를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좀 이게 있어.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해서 재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상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쁜 생각을 평가해 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쁜 생각을 평가하는 건 뭐냐면 나쁜 생각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생각 중에서도 특히 파괴력이 강한 나쁜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없애야 되겠죠. 예, 그게 남아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좋은 생각으로 그것을 기억에 저장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것과 반대되는 이 미움이다. 그러면 요것과 반대되는 성경의 생각. 성경의 생각이라 그래요, 이거를. 성경의 생각. 말씀에 있죠. 말씀에서 찾아요. 미움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사랑. 그죠? 또 용서. 뭐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고 그 단어와 관계된 성경 구절까지 찾아요. 이건 우리 군사훈련 할 때 다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지를 잘 몰랐던 거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공부를 몇 주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군사훈련에서 다 제가 간단하게 해서 얘기했어요, 이미 다. 이 성경 구절과 이 단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재방문할 때 쓸 수 있어요. 거기다 다시 시각화할 수 있어요. 써놓은 데다 옆에다 다시 써도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예, 이게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력, 집중, 글쓰기 이거는 뭐예요? 기억을 재구축하는 거죠. 근데 재방문은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성찰. 이 재방문은 그래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실제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가 없죠. 자기를 돌아보질 않는데 뭐.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이 이제 이 재방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왜 내가 이 홍길동이 혹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삼식이, 예? 우리 집에 계신 그분, 왜 그분을 내가 미워할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방문은 시간이 증가하면 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많이 이 재방문 앞에 1, 2, 3단계는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뭐 입력, 집중, 글쓰기 이거는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니까요.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물론 뭐 깊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재방문이에요. 써놓은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보는 거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참 이 훈련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이걸 그냥 책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긴 하는데 이걸 실제화시켜서 훈련만 잘할 수 있다면 생각이 진짜 많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예를 들었잖아요. 과학자들이 실험했던 거, 캐롤라인 박사가 실제 남아공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이런 그 임상 실험, 그게 다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이 훈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 그러면 이 재방문은 시간이 증가하면 효과가 커진다. 성경 말씀으로 나쁜 생각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예를 들어보면 아까 이제 이것도 있지만 근심 걱정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성경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에 있어. 그 말씀을 써놓고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 분이 좀 이거 좀 지워주십시오. 자, 5단계 실천입니다. 실천. 자, 5단계 실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이제 재방문까지는 진짜 그 오픈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진짜 본 게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실천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실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첫 번째, 이 실천은 가장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과정이에요. 재밌어요. 이걸 잘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을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좋은 생각, 그것을 자동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좋은 습관으로 만들 때 자동화가 돼요. 그렇죠? 자, 좋은 생각. 지금 여러분은 나쁜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요. 혹은 성경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좋은 생각. 이걸로 바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화예요. 자동화. 공부한 생각나죠? 여러분, 자동화. 예. 이 자동화는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자동화라고 합니다. 습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좋은 생각에. 그리고 이건 이제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돼요. 양자제논 효과 생각나시죠? 자동화는 양자제논 효과예요. 과학의 용어로 말하면. 그래서 부지런히 연습하는데, 자, 실천 단계에서는 일단 이제 이 진행 과정을 한번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평가를 해보세요. 그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거는 일반적인 말인 것 같지만 성경에 이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예, 성경 구절은 아멘을 해야죠. 예,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행동해야만 실제로 나쁜 생각의 가지가 떨어집니다. 그동안에는 나쁜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막 지금까지 재방문까지는 머릿속으로만 했어요. 지금 뭐 글도 쓰고 했지만 어쨌든 실제로 한 적은 없어요. 리허설도 해보고 뭐 삼시기하고 악수하는 것도 막 리허설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근데 실제는 안 했어 아직. 실제를 안 하면요 나쁜 생각의 가지가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가지치기를 하려면 실제 칼을 들고 잘라야죠. 그거를 칼로 과감하게 팍 내리쳐야 가지가 날아가죠. 그 내리치는 것이 바로 행동이에요. 행동. 자,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는 뭐냐? 가지들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5단계는 가지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가지가 이제 요게 참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공부했죠. 정보가 있고 또 플러스 감정이 들어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건 요 정보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보는 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항상 문제가 돼요. 이 감정 중추가 딱 어떤 것으로 기울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 중추가 뇌에서는 뭐냐면 대뇌 변연계라고 그래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인데 그 대뇌 변연계에서 종합적인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이제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 결정을 낼 때 이 감정 중추, 이걸 중추라 그래요. 이 감정 중추가 결정을 내려버려요, 얘가. 중요한 건 정보가 객관적 사실이 이게 이성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뭐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했어요. 네? 다 했어요. 뭐 사실이고 이거는 이성적이고 이건 논리적이야.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 이렇게 다 여기서 얘기를 했다고 해도 감정 중추에서 아니야. 싫어. 그러면 끝나요. 여기서 결정을 내려버려요. 이게 참 무섭단 말이에요. 이 생각에는 정보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굉장히 진짜 특이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많은 결정 요소로 작용을 해요. 감정이.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 감정을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돼버려요. 무섭습니다, 이게. 좀 이따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믿음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맞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1단계부터 4단계를 잘 해야만 5단계를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1, 4단계를 대충 하고 나는 행동을 잘 할 거야. 틀린 말이에요. 1단계부터 4단계를 잘 거쳐와야 재방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잘 해야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실천을 못 해요. 잘. 힘이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용서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재방문까지 다 이제 막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 삼시기를 용서해야지 막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용서를 아직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가지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 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행동이다. 행동이다 이거예요.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용서해야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뭐 다 마찬가지. 치유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필요에 대한 문제, 습관, 뭐 과거에 있었던 나쁜 기억, 뭐 나쁜 말 다 해당돼요. 다. 자, 네 번째, 순서대로 진행하나. 이제 순서대로 해야 돼요. 반드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이 훈련의 그래, 이 특성이 그래요. 다 거쳐와야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행동에 견고한 기초가 없이 말만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 있죠. 속으로 생각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행동은 저런 행동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과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 그래요. 인지부조화.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나와.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비정상이에요. 그걸 의학적으로는 정신병이라 그래요. 그것을.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그런데 생각은 다르게 하고 있어. 행동은 이거하고 전혀 반대로 행동이 나와.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 행동의 기초가 없는 고백은 무너진다.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아시죠? 예,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특징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예요. 행동을 하니까 반석이 된 거예요. 말로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이제 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뇌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정직합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뇌는. 근데 아까 말했죠?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건 정신병이에요, 이미.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돼요. 생각하고. 중요하죠? 근데 생각 속에 믿음과 감정이 있어요. 아까 그 감정 얘기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해야죠. 불신자는 이게 없어요, 믿음이.
불신자도 정보와 감정은 그대로 있어요. 다 똑같이 우리하고. 근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없죠. 자, 그래서 믿음과 감정도 일치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생각 속에서. 자,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지금 내 속에서.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이제 입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감정을 이제 내가 떠올렸어요. 그리고 검색을 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집중 2단계. 예, 집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합니다. 그 감정을 써요. 종이에다가. 예. 그리고 이제 재방문을 했어요. 이제 그걸 써놓고 보니까, 야, 내가 이런 감정이 있었네. 야, 내가 홍길동을 이렇게 사랑했나? 막 이제 이렇게 썼어요. 재방문한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감정을 한번 보세요. 감정이 떠오른 걸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잠깐. 재방문을 할 때 심장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홍길동이라고 예를 들으면, 삼식이 말고 홍길동인데 내가 좋아하는 홍길동이야. 어떻게 돼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죠? 막 뛰죠? 홍길동.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심장이 반응해요. 심장이 감정 중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장병에 걸리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감정 중추가 마비가 돼 있습니다. 감정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을 많이 상하니까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과 행동이 따르게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비정상인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 중추에서 그것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반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결정을 내려버려요.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그게. 5번째가 실천이잖아요. 실천이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감정 중추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와 증거와 상식을 아무리 들이밀어도 내 안에 감정 중추가 사실이 아니야. 나는 홍길동이를 사랑해. 그럼 끝이에요. 옆에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 자, 그럼 이 감정 중추를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결국은 이 감정 중추를 다스리는 핵심은 과학과 의학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감정 중추가 안 됩니다, 해결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결 방법을 알아요. 뭘로 해결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쓰신 책이니까. 성령님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중추가 해결이 돼요. 근데 말씀 앞에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저게.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저놈이. 저는 이제 이 과정에 대한 공부를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제가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굉장히 의외의 변수가 적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쭉 보면 그냥 잘 진행이 돼 1단계부터 5단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변수가 이 감정 중추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아무리 사실을 얘기도 소용없어요. 나는 이 홍길동이가 좋은데 뭐 옆에서 얘는 이단이야 사기꾼이야 뭐 별말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사실을 들이밀고 증거를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하고 이성의 논리로 수많은 논리로 설명을 해도요. 감정 중추가 아니야. 난 좋아. 걔가 좋아. 그럼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경험해봤죠? 아닌 척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게 무섭다니. 지금 제가 과학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박사님이 수십 년 연구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실제로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분석하고 이걸 봤어요. 들여다봤어요. 근데 감정 중추가 무섭습니다. 진짜 나도 맞아. 그 사람 하면 잘못된 것 같긴 해. 근데 좋아. 하여튼 좋아. 그럼 이 감정 중추가 마비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공평하고 공의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해요. 이게 치우치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치우쳐요. 항상 얘는 좋아하는데 얘는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감정 중추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실천은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펴보세요. 9절 10절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구원 못 받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은 입으로 시인할 때예요. 진짜 최종적인 결과가 내려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어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행동으로 나올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자,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 21일 두뇌 바꾸기 5단계 요약. 지금 이제 요약입니다. 짧게 요약하고 이제 마칠게요. 요건 이제 여러분이 다 지금까지 이해하셨기 때문에. 자, 한 가지 나쁜 생각을 이제 목표로 집중적으로 5단계를 진행합니다. 자, 어떤 한 가지 나쁜 생각을 정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한꺼번에 지면에 다 쓰고 이 종이에다 막 다 쓰고서 그걸 한꺼번에 막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하세요. 먼저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중심 주제가 되는 단어가 있다고 여기에. 중심. 이 단어를 여기다 쓰고요. 한 가지씩만 하세요. 한 번 할 때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게. 많이 걸려봐야 뭐 20분 정도 걸려요. 재방문하는 시간이 좀 길게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집중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각의 리허설을 하세요. 생각의 리허설까지 하면 이제 4단계에서 재방문하는 그 부분까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네, 실천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생각이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건강한 생각이 거기에 딱 장착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단계를 집중적으로 한 가지 생각을 이제 가지고 목표를 하는데 진행 시간은 한 10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대충. 매일 7번 정도 하세요. 7번 정도를 매일. 7번을 어떻게 하냐? 주제가 다르게 있겠죠. 네,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한 주제를 미움. 근데 나는 이게 한 번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또 해요. 결국은 4단계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5단계는 못하죠. 아직 실천은 한 방에 끝내는 거니까. 4단계까지 계속해요. 그리고 5단계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또 실천까지 하세요. 그래서 매일의 행동 지침이 바로 5단계 실천이에요, 실천. 4단계까지 하면 행동 지침이 나오겠죠. 그래, 거기다 이제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삼식이와 만나서 맛있게 식사를 할 것이다. 그 삼식이는 매일 3끼를 먹으려고 하지만 나는 오늘 한 끼를 맛있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식이를 내가 안아줄 것이다. 실제로 내가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는 거예요, 행동을. 아시겠죠? 실감이 안 나는 거 별로 반응이 없네. 삼식이가 아직도 막 몸이 떨려요, 막.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의지예요. 제가 어떻게 강제로 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나쁜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자유의지예요, 본인의. 자, 그래서 습관이 되려면 21일 동안 이제 하는 건데 매일 꾸준히 21일 동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나쁜 생각 제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만 설명하면 끝나요. 입력에서는 생각을
의식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쁜 생각에서는. 나쁜 생각 보통 드러나지 않거든요.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집중해서는 생각을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글쓰기에서는 생각을 막 흔들어요. 글을 써서 밖으로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재방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생각으로 그것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실천해서 생각을 제거해버리는, 가지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생각 거충은 어떻게 되냐? 좋은 생각을 건축해야 돼요. 입력에서는 나쁜 생각을 대체할 좋은 생각을 생각해야 돼, 항상. 이제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대체해야 되죠, 대체. 요걸 대체해야 될 것을 첫 단계부터 생각을 하세요, 자꾸. 그리고 집중해서는 좋은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지가 성장하겠죠? 글쓰기에서는 나쁜 생각 옆에 좋은 생각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더 확장되고 가지가 풍성해지겠죠. 그 다음에 재방문에서는 이제 제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각의 리허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실제 행동으로 나가기 전 단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천할 때는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기초를 딱 올라와서 딱 장착이 되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5단계 과정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 두 가지 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실천하셔서 진짜 이제 여러분이 그 진짜 좋은 생각을 많이 장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